공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691호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권장 등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다회 헌혈자에 대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2에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에 따른 다회 헌혈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2 제2호 다목의 거제시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혈액관리법 제4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동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비용 추계서 등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거제시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차량 한 대에 한함. 카 거제시 헌혈 권장조례 제10조의 2에 따라 다회 헌혈자 감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다회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광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 전문위원실 팀장 문선희입니다. 검토 보고에 앞서 박미성 경제관광 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하고 있어 부득이 담당 팀장이 검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691호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검토 사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제10조의 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및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다해 헌절자에 대해서 주차 요금 감면 조항을 하다 추가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거제시 장기 등 인체적 기증 장애에 관한 조례, 또 거제시 헌혈 건장 조례에서 개정된 감면 규정을 우리 도시재생공동인 부설주차장 감면 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살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이어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149페이지 어안번호 666호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거제면 주민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정치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건은 공공청사로서 거제면 청사 신축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28조 및 같은 부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결정 사항입니다. 거제 면사무소로서 면적은 6,45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 의견 청취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난 25년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두 건으로서 부치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건 중 지주들에게 추진계획 일정을 좀 공유해 달라는 의견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서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있었고 제출된 의견은 43건으로 43건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3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정되면 고시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 면사무소 건축 계획은 현재 건폐율 20%와 용적률 80% 이하로 계획되며 주차장은 총 104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에 따른 조치 계획과 157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광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거제면 사무소를 거제면 서정리 576-7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지상, 수중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 공공청사의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포함하고 있어 거제면 사무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노후화에 따른 청사 관리의 어려움과 진입로 및 협소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향후 행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검토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면사무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입지 선정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라든지 사업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예, 회계과장, 예. 예, 회계과장 강은입니다. 그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에서 그 면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예, 여러 차례 나오는 겁니까? 회의를 거쳐서 예, 그 예. 전에도 뭐 여러 부지를 뭐 한 4대 곳 정도를 부지를 정해놓고 그 면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대한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 있다 이 내용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표도 물론 나와 있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람 자료하고 사후 공개가 다 가능합니까? 어떤 그 그러면 사전에 이제 점수표에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점수표나 이런 거는 별도로 1, 2, 있는 3, 건 4 뭐 아니고 이런 거. 예. 예. 그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지정을 해서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올라온 걸 가지고 좀 예. 뭐 선정위원회나 그런 뭐 부분 없습니다. 한 없고 곳을 지정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이제 전체 의견을 모아서. 면민들이 전체 이제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 대안들 중에 예. 하나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냥 되었다 이렇게 예. 그러면 결론이 된 겁니까? 예. 그 면민은 얼마나 참석을 했습니까? 그 정확한 인원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뭐 면도 이통 이장님들이 이제 마을별로 전부 뭐 연명을 하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거쳐서 그 지정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왜 하필 이 부지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여쭤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제출 의견에 보면 정치 내용도 지금 주민 의견이
토지주만 지금 2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폭넓게 참여 의견이 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공고를 했고 거기에 네. 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그럼 사업 부지 또는 인근의 부지에 대해서 최근 거래 현황이라든지 토지주 이런 거는 검토를 했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토지주 예. 현재 이제 이 지금 부지에 토지주가 있을 거고 예. 인근에 예. 그 사업 부지 인근의 토지에 대한 예. 거래량이라든지 거래가 만약에 이제 이 정보가 미리 알려지고 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구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인근에 있는 땅 지주가 예. 또 뭐 가족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그 뭐 주변의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지가 선정된 거는 아마도 그 뭐 여러 부지 중에서도 토지주들이 이 부지를 이제 면사무소를 건축하는데 동의를 하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적으로 내놨던 부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분들이 다 그 동의를 안 하시는 토지주분들도 있어가지고 못하게 된 부지도 있었을 거고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주들께서 다 그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 부지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농업진흥구역 해제까지 합니다. 농업지역이 29해배가 면적이 작아도 절차가 좀 민감한데 이 소규모 관련해서 그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2024년에 저희들이 벌써 이제 그 경남도에 신청해서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해제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이 해당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입증이 됩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도 이 지도상에는 한 칸 밑으로 내려가도 그 부지는 아마 토지주들께서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 예. 예. 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행정상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최근에 그 인근에 토지주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케이스를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이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서 입지 선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면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주셨기 때문에 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근거는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양태석 의원님. 과장님, 그럼 우리가 이게 우리 거제면에 청사 옮기는 게 거제면에 그 오랜 바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지금 우리 계획을 하면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28년 12월 말 예. 지금 계획을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예. 예, 2028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28년 있습니다. 12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앉으십시오. 예. 그 지금 우리 거제면에서 그거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뭐 시장님 오셨을 때나 또 전임이 시장이 계실 때 주구장창 좀 뭐 그 기성관 그 복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빨리 온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성관을 이제 좀 복원해서 우리 거제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이래서 이장님들이나 수차례
또 그 위치도 아까 우리 김영규 의원 질문하신 그 위치는 우리 면민들이 전부 다 합의하에 그 자리에 옮기겠다고 해서 옮긴 겁니다. 뭐 옮기는 데는 뭐 땅을 가지고 뭐 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이 사업은 물론 이제 그제 면민들 수군 사업이었고, 예, 또 의견을 몇 차례 또 설명회와 또 간담회를 가지고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된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이 변경 사유 전체적인 계획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작성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고 저희들은 입안 절차,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입안 절차와 결정까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오신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또 도시계획과장님, 회계과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 변경 사유가 지금 단순히 노후화된 거제면 사무소를 이전한다 거거든요. 주 요점 그겁니다. 지금 이 변경 사유 우리 집행부 지금 자료에 보면요. 사실 변경 사유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면 사무소가 노후화됐으면 그 다른 곳이 더 노후화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물론 어떤 사유가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또 후배 공무원들이 봤을 때 거제면 사무소가 노후화돼서 옮긴 그런 이해를 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성관 복원, 그다음에 그 연계한 거제 읍내장의 활성화, 그 목적이 오히려 더 컸었거든요. 면 사무소를 이전하는 사유가. 이게 뭐 단순히 노후화되었다고 옮겨나가면 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 예, 좀 더 자료의 이 어떤 기획을 좀 철저하게 해서 누구나 봐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다음에 기성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국장님, 건축가가 우리 국소관이죠. 그 기성관 앞쪽으로 질청이죠. 질청 그 주변에 빈집, 오래된 빈집이 폐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가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제 읍내장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길목에 이런 폐가를 그대로 뒀느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를 좀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무슨 뭐 피드백이 없습니다. 부장님 이 계획을 세우면서 도시 그 우리 면사무소를 큰 돈을 들여 옮기는데 그 옮기는 이유가 그 일대 기성관 우리 국가사적인 기성관 일대를 복원하고 관광 상품화하면서 그제 면에 좀 활성화를 기여하자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빈집 계획도 정비도 같이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은 청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는 게 그래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내가 말한 사람이 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한번 청해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16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161페이지에 경남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게 이게 왜 장목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왜 들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분이 좀 이기를 하면서 좀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지분이 이깁니까? 장목면에 뒤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대로 올렸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서 그런 아닙니다. 겁니까? 이게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는 똑같이 장목면도 지금 공공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안 절차를 갖다가 현재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 요 내용만 지금 그러니까 주소만 바뀌고 내용은 지금 그대로다. 네네. 예. 그리 보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사업부지하고 인근 토지의 최근 거래 영향을 확인해 달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300m 이내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역 개발 기대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공공청사가 입지 때문에 인해 가지고 주변 토지의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 가격뿐만이 현재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농업지역인데 농업지역 해제라든지 기타 다음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 지역 용도 지역 변경이랑 개발 계획 추진 가능성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절대 농지를 갖다가 해제한 것도 면청사가 들어가는 부지만 절대 농지가 해제가 된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들은 그대로 지금 현재 절대 농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절대 농지가 해제되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를 결정하고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 개발 행위 제한 지역을 일부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추진 계획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예,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도시계획관리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뭐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 민감합니다. 사실 저도 이 보면서 왜 이전에 이제 이걸 이렇게 교재 면사무소를 옮기겠다고 한번 우리가 또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들 뭐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 동의를 했고,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왜 하필 여기 부지가 여기였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김영기 의원님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니까 생략하고요. 여기 절대 농지 이 부지는 지금 여기는 예산은 따로 뭐 평당 뭐 공시지가라든지 추정 가격은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산은 따로 이렇게 추계를 안 하신 거는 왜 그렇습니까? 비용은 이제처럼 이제 도시관리계획, 공공시설 시설을 갖다 결정하는 행정적인 절차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확보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회계부서에서 뭐 중기지방재정경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별도로 좀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부지 그거는 첨부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좀 다들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 축에 부서에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농업법인 부지 그 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그냥 지금 현재 필지는 4개 필지인데 모두 개인 사유지로 개인 지금 사유지입니까? 확인됩니다. 네네. 네. 예,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지에 여러 가지 좀 그동안에 갈등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도 이거 사실은 좀 약간의 좀 뭐랄까요, 좀 민감하게 저희들도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여기 그 내 필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 이 앞전에 심사할 때 자료로 다 첨부를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 없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앞전에 저 공유재산 심의 시에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고 부지 상세 내역이 대부분 네네. 이제 첨부가 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는 이렇게 공공청사를 짓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지상 3층 요렇게 지금 우리가 지을 계획이다 이런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거제면은 좀 특수합니다. 우리 거제 아까 뭐랄까 다른 면동과 다르게 어찌 보면 역사 우리 뭐랄까 우리 거제의 역사를 어찌 보면 그나마 이렇게 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거제면인데 그냥 공공청사를 그냥 우리 일반 동사무소 공공청사처럼 도서관처럼 학교처럼 그렇게 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역사의 고장처럼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바로 제1고하고 제1중학교 또 조금 더 가면 이제 거제 초등학교인가요? 이런 그 학교들이 그 인근에 다 몰려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시장은 면동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면동별로 1개 이상을 둔다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그걸 법률에 있다고 해서 그 왜 행정에서 안 하냐라고 사실은 밀어붙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공공청사가 들었을 때 바로 인근에 거제 저기 제일 중고가 있고 거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청소년 관련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저는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따로 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에는 예산 또는 뭐 부지 뭐 여러 가지 조금의 이제 효율성이 제가 볼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공공청사를 지을 때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면지역에 작게는 뭐 한두 개부터 이렇게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면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지을 때 물론 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등 필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동아리 무슨 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공청사를 시작할 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뭐 답을 갖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과 동시에 세부적인 건축에 대한 설계 용역이라든지 설계 공모가 지금 들어갈 겁니다. 회의가에서 실시 설계 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의 입지, 청별 구조라든지 시설들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요 집행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한번 그런 의견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그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는 이제 새로 생기는 공공청사는 그렇게 돼야 된다 봅니다. 어른들의 점육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거제면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복합 문화 공간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면사무소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억 넘게 건축비가 드는데 예산이 드는데 그거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이 부지 선정의 선정 과정 그 마을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여기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의록이나 여기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5페이지 농업지역 해제 관련해서 2024년 15호로 이렇게 나갔는데 왜 지금 글자가 안 보이는데 몇 숫자가 몇입니까? 아까 전에 4필지라고 하셨는데 6 그러니까 지금 6필지 아닙니까? 저도 6으로 보이는데 아까 사업에는 지금 4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지금 해제는 6필지 그럼 전체 7필지가 지금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업은 지금 4필지를 사업을 하는데 3필지 무슨 왜 3필지? 3필지죠. 576-7번지 그래서 제가 한 물어보는 3필지. 4필지라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6이나 8로 보여서 그 6,454제곱미터. 3필지가 맞죠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예, 이게 제가 2025년 11월 5일 날 우리 임시회 때 그 회의 과장님 이거 아마 거제면 이준
이전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6,937제곱미터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올라온 게 6,454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도로 부지가 빠진 겁니까? 요 차이 나는 만큼.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55쪽의 자료에 이제 청별 3층으로 해서 네. 1층의 면사무소, 2층의 지역자치센터, 3층 지역자치센터. 지역자치센터에 들어오는 시설이 대체로 어떤 시설이 이거 들어옵니까? 같은 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주민자치회 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거제면에는 주민자치 센터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프로그램과 있지. 예. 사무실 형태. 그게 이제 이전에 오겠네요. 예, 그죠? 같이 합쳐져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은 혹시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그 해보진 않았고 나중에 이전이 되고 나면 그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예, 행정자산 뭐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계속 조금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복합 청사와 네. 여기 지금 현재 1층, 2층, 3층 일반 청사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그러니까 복합 청사와 일반 청사의 차이가 뭐가 됐죠? 일반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주민센터와 예.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 청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 거기에서 뭐 그 도서관이 들어갔다든지 하게 되면 복합 청사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복합 청사의 경우에는 이제 하청면이라든지 예. 장평동이라든지 이제 3층에서 대체로 이제 4층 규모를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 들어가서 복합 청사라고 예. 이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제 여자 상업고등학교, 거제 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제일중학교, 또 거기에다 초등학교가 거제 초등학교의 외관 초등학교, 면 지역에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 2곳,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곳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앞서 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한 요구나 요청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복합 청사 형태로 하여 도서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청사가 아닌 일반 청사로 되어진 것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 이 당초에 계획할 때 주민들 의견을 그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거쳤고 거제 면에서 이제 의견서가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참사리 도서관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11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를 조금 규모를 늘려서 그 도서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그 지상 3층에 도서관 규모를 조금 더 넓혀서 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개념,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넣고 있기는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어떻든 이게 이제 제한된 규모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예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반 청사로 되어진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요. 또 가능했으면 뭐 4층 형태로 해서 복합 청사로 되어지는 방향들이 좋지 않았겠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았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도
청사 부지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지난한 또 협의와 또 논의 또 조금 더 과할 정도의 논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크게 커다란 분쟁 없이 가장 민주적으로 그 입지가 선정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지켜보았고요. 또한 농지에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되어져 여러 가지 지역에 있어서 요구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입지를 선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특히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농정과 또 회계과 여러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역 주민들 대해서 한 번 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기존에 건물의 활용, 앞서 말한 대로 학교가 고등학교 2개 있는 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 요구, 또 이것도 상당한 형태로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장과 과장에게도 담당 부서장에도 요구가 있어졌고요. 근데 이제 인구나 예산에 관한 문제로 해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고 않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또 지역의 특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청소년 문화의 집 내지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심도 있는 또 계획과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호 의원님. 예, 과장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상하수도과 하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협의 의견하고 조치계 예 하수 부분. 네. 지금 이 위치가 그 하수 처리 구역 바뀌죠. 지금 네네, 예, 그렇습니다. 농지 네. 쪽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배수 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공공수역으로 최종 방류를 하는 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이 되면은 예. 우리 공공 하수도 처리 시설로는 인입이 되지 않고 예.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를 해서 농지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 정화 시설 가동해가지고 도로변의 배수로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도로변 쪽으로 갈 겁니다. 도로변 쪽으로 배수로 쪽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배수로 쪽 빠져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럼 하천변 쪽으로 갈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하천변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천변으로 예, 빠져나가야 그런 됩니다.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럼 뭐 자꾸 우리가 되는 게 주변에 농지들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주변 농사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그 남동리에 있는 우리 하수처리장, 거제 하수처리장 그 처리 용량하고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인입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처리 용량이 아니면 그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도시계획팀장 박근재입니다. 거제면의 하수 종물 처리장이 지금 증설 계획을 일부 기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2,000톤 있는 게 3,000톤으로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맞춰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거제면 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그럼 생각됩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지금은 하진 않는데 향후에 예예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예예. 그리 되면 이 구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시키겠다. 예, 이거 우리 거제면 사무소는 그쪽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뭐 처리 용량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왔습니까? 지금 하수도 기본 계획 상에서 지금 2,000톤 돼 있는 게 3,000톤으로 기본 계획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1,000톤 증설하는 걸로 되어 예예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의원님들이 좀 우려하시는 게 지금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데 3만 제곱미터까지 도지사 권한인데 우리가 지금 면적 해제하는 그 면적이 6,454제곱미터 아닙니까? 맞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해제되고 나면 뭐 주변 농지도 영향을 받아서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려하셔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게 해제되려 그러면
이게 뭐 상동도 마찬가지겠죠. 뭐 철도가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으로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왜 주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변 토지에 대해서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가는 것은 청사가 입지되면서 농업 보호 구역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고 행질의 변경이 일어날 요인들을 갖다가 사전에 좀 차단을 갖다가 좀 해야 된다는 계획 아래 좀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 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뭐 그제면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뭐 바램을 가질 수도 있는데 좀 의원님들이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는 이불로 그 중간에다 탁 박은 게 그 점에서는 위험하다 하면 주변에 좀 안 풀리거나 이래서 그걸로 가자 이런 것 같은데. 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도로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안번호 667호 거제도시관리계획 시립박물관 입지에 따른 용도지역과 도로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의 시립박물관이 입지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어 계획 관리지역으로 6,796 제곱미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도지역 변경권은 도지사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서는 문화시설, 박물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진입도로 소로 1-A호선과 2-25호선 변경권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공람 공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사항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22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은 부치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들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광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 전문위원실 팀장 문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시립박물관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어 둔덕면 방아리 485-2번지 1원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대상지는 전체 사업지 면적 중 농림지역 6,796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거제 방아리 고분군과 연계하여 거제시 역사적 유물들의 전시, 보존, 관리를 위해 박물관을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박물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소로를 시설 및 연장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제반 절차를 검토한 바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육 및 볼거리를 제공하며 인근 유적지와의 연계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역시 또 우리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변경 결정안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형식적 상정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대안 검토라든지 농지 진흥구역 영향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기에 이제 우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농림 지역에서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상당량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요 이제 관련해서는 예전에 우리 뭐 문화예술가에서 이곳에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다른 지역에 하다가 다시 또 이 지역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입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네, 예, 예. 담당 과장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거 2014년도에 거제 박물관 사업을 시행하고 장소를 현재 방아리에서 하다가 2021년도에 그 당시 진입 도로에 따른 비용 관계로 그림리로 옮겼다가 그 과정에서 절차상 조금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또 2024년도 1월달에 주민들이 조숙한 그 리벌리에서 당초 지금 방아리 장소로 이전한 건의가 있어 최종 장소를 방아리로 선정해서 그에 따른 지금 뭐 절차를 받고 있는 중에 도시계획 관리를 지금 받고 있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밟고 나면 그 다음으로 중앙투자심사와 설계 공모를 거쳐서 2030년도에 사업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안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예술가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지금 계신 이제 위원장님도 상당히 이제 변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출 의견이 지금 현재 170페이지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생활권에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이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게 사실은 좀 의아스럽고 사업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물어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뭐 좋으면 좋다. 뭐 앞에 말씀하셨 뭐 앞쪽에서 뭐 토지주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의견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네, 토지주의 의견을 보다도 그 둔덕 주민들의 주민 회의를 통해서 현재 장소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박물관에 대한 했기 때문에 의견이고 아마 이 의견은 우리 도시계획 관리에 대한 의견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 도로계획 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로 1번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소로 1-A. 1-A 관련해서 이게 이제 폭이 10m로 늘어납니다. 이건 이제 도로가에 혹시 누구 오셨습니까? 아니면 요거는 과장님 하십니까? 예. 관련해서 이 도로 규모가 우리 이제 이 문화시설까지 지금 다 연결해서 지금 10m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면단위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도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한 6, 8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10m 정도까지 가는 거는 관광 거점으로서의 확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폭언이 한 지금 실제 움직이는 폭언이 지금 현재 한 8m 정도가 됩니다. 8m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폭언을 갖다 10m로 확장을 해서 일부 편측 보도까지 계획을 해서 10m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을 지나서 박물관 위치까지 가는 농로는 지금 현행 폭언이 한 4m로 적는데 좀 더 일률적으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청마와 연계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도 폭언은 10m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제 향후 개발이 되고 나면 교통량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도로 규모를 좀 넓혀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가 지금 현재 몇 필지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174페이지에는 485- 땡땡번지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의 부지는 거제시 소유로서 2필지가 지금 현재 박물관 부지로 지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한번 이렇게 보면 176페이지 한번 보면 여기에 주차면 수가 71면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면단위 박물관 보면 20대, 30대 이 정도인데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게 뭐 만들면은 우리가 뭐 얼마나 좋게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향후 방문 계획이 많이 증가한다는 전제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요 이후에 이게 되고 나면 주변에 뭐 일부 뭐 관광 확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설계된 건지. 전체적으로 뭐 박물관뿐만 아니라 주변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예, 담당자 송황입니다. 그 박물관 주차 면수는 당초 계획할 때 아마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을 때 71면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물관 아니고 공공시설에 주차 면수는 수요가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나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도 뭐 향후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뭐 우리 시가 아닙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공공 시설이 들어가고 도로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다음 절차가 이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고 추가 용도 변경하고 민간 개발 들어가고 이런 이제 단계로 이제 보통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요게 이제 길이 물론 이제 거기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길이 다른 길로도 가면 더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요 지금 봤을 때에 이 지금 노선은 우리 도시 우리 계획부서에서 최저안 노선으로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사업비라든가 전체적인 진입 방법이라든가 최적의 노선이라고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요 지금 이 그림의 175쪽의 밑에 쪽에 보면은 요 삼각형 마주치는 사거리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직선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이 곡각지 지금 이 곡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마을 들어가는 이 꺾이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가 토지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여기 찾아보면은. 근데 굳이 거기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한다? 기존 아마 도로를 갖다 이용하고 또 도로 주변을 이용하면 그 인근에 또 이렇게 이 주택지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면. 거기가 도가 아닌 부분이 일부 끊겨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지도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지금 끊겨 있는 농로에서 그 박물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부분의 삼각형 부분이 711-4도가 있고 712-2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또 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나중에는 또 혹시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에 대한 결과를 잘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우리 앞에 청사 관련해서도 토지 소유주 현황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 관련돼서 최근 거래 내역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최적이라고 했던 그런 검토서나 뭐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 안에 검토했던 검토서도 있으면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네, 수고하십니다. 이제 뭐 어디에서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지 잠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과 복잡한 지역 갈등만 일으키고 지금 요 도로를 보면요, 이 서로 1-A호 신설입니까? 이거는 뭐죠? 신설이란 말은 뭐죠 이게? 1- 다 있는 도로인데. 기존의 도로는 해낭도로이고 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된 도로이고 그래서 이제 신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예,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 부지에 계획을 했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도로 공사비가 더 든다. 뭐 한 약 70억 정도 그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제 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 관련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죠? 당초 도로 부지가 그 당시에 아마 그 평가하기로는 한 23억 정도 이렇게 더 추가된다고 해서 네. 그림을 옮기는데 네. 뭐 정확한 산정은 제가 듣기로 한 30억 정도 이렇게 공사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 시설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26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비 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뭐 당초에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바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장소 옮기다가 그 기본계획 수립한 그 기간이 지나서 또 새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전에 다 밟아 놨었는데 그 기한이 다 돼서 지금 새로 그런 것보다도 다른 그림을 옮겼다가 예. 밟다가 안 되니까 네. 새로 최종 이제 지금 현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둔덕 지역에 또 둔덕이 우리 뭐 그제의 발원지 역사의 발원지라고 또 얘기를 하고 하니 우리 그제의 정통성을 찾는 것이죠. 예. 예산이 들어도 이렇게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최대한 우리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지금 목표는 뭐 좀 늦었습니다만은 30년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기 의원. 1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2페이지에 그 검토 내용에 이렇게 보면 편입 재산이 우리가 지금 세 필지에서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 그 꼭꼭지에 꺾이는 부분 거기 같기도 한데 거기가 일부만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협의 재산 중에 이 필지에 편입 후에 잔여지 가치 하락 관련해 가지고 전체 매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꺾이는 모서리에 꺾이는 부분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사 넣을 겁니까? 사 넣는 걸로 그러면 돼 있네요 이게. 잔여 부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이제 사업 시행 단계에서 잔여 부지 매입 여부를 갖다가 좀 협의를 해서 좀 결정해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준식입니다. (185페이지) 의안번호 668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산지 경사면에 조성된 단지와 보강토 옹백이 다수 분포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재난 피해는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재난 재해 복구에 대해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 형태 간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공동주택 공용 부분 정의를 추가합니다. 한 제2조 제4호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을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옹벽, 지하주차장 등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 재난 피해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한 제5조의 2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난안전부서 의견,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재난 해당 여부 및 복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한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라 재난피해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 발표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축에는 재난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특성상 재난의 발생 여부와 빈도, 피해 규모 및 복구 범위 등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로 가름합니다. 187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 조문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 제4를 제5로 하고 같은 주에 제4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공용 부분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옹벽, 사면, 담장, 보안 등 상하수로 및 부대시설, 봉익시설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제5조의 1을 신설하여 재난피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2, 제1항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항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공동주택 중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재난 피해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 회의 심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로 인정된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하여 제12조의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은 별표 이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제6항은 시장은 다른 변명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복구비와 유사한 사유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지원은 재난 발생일 또는 피해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하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정비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6호를 신설하여 제5조 이에 따른 재난피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항 제7호 종전의 제6호 중 시장을 그 밖의 시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별표 1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는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12조 제1항 제5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 2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책본부 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별표 2 재난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 비율, 상한액, 세대별 지원 한도로 구성되며 지원 비율은 각각 60, 70, 80%로 하고 단지당 상한액은 모두 3억입니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각각 200만 원, 230만 원, 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 실팀장 문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검토사항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수리비 분담금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연재난 이외의 사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조례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똑같이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절차는 다른 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부는 비슷한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대상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이제 조금 진단이라든지 다른 조사라는 절차는 또 그렇죠. 추가적으로 안전 진단 기타 이제 이런 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개다 이러면 이게 포함해서 10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10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별개로 지금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절차나 이런 부분은 공용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 사업에 그 신고하고 이제 정산하고 정산 자료 제출하고 이런 거는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재 하는 거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안에 내용만 지금 변경이 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공동주택 공용 부분이라고 여러 부분이 이제 현재 있는데 우리 제5조의 2를 통해 가지고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제3조 1호 항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이 위에 해당하는 전체에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일단 재난으로 인정됐을 때는 그 예.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원하는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재난으로 발생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그 뭐 안전 확보라든지 우리 이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용 부분만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를 만약 여기 이제 위에 공용 부분이라고 이제 정의에 이렇게 넣었는데 뭐 도로 주차장 옹벽, 담장 뭐 보안등 뭐 상하수도 부대시설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복리시설 이런 거는 지금 요 긴급 상황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 중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의 필수적인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이렇게 조금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말씀도 맞지만은 저희들이 이걸 할 경우에는 첫째 이제 이런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이런 부분 이제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그런 게 우선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예 이제 배제시키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런 저희 공용 부분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조사와 이제 뭐 진단인지 이런 걸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긴급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긴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항상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전 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라든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거기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구분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를 가지고 투입이 됩니다. 요거 외에 별도로 그리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덕산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조례가 없던 사항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대비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제 긴급 복구나 이런 부분은 응급복구. 응급복구를 이제 관련돼서는 기금이나 기타 다른 걸로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항구복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 후에 요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예, 과장님. 저도 이걸 보면서 물론 공동주택에 재난재해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행의 7조 11호에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합니까?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복구 이 조항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 처음에는 이제 공동주택 조례에 이제 포함시켜서 할 상호됐지만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버리면 그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난으로 그런까지 너무 광범위해 버리면 그래서 아예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공용 부분을 정해서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제 7조 11호가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에 제가 이게 다 포함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냐 하면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재난재해 복구가 아니라 예방으로 바뀌었고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12호가 추가되는데 재난으로 여기는 또 재해는 또 빠졌는데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복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호는 재해 복구에서 재해 예방 이렇게 바뀌었고요. 12호는 소규모? 어머머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보고 있었네. 소규모 그건 바로 뒤에 소규모 예 그거고요. 아이고 예 잘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그거를 잘못 페이지를 잘못 보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이제 작년에 이제 상문동의 한 아파트 공병이 붕괴 때문에 해서 어떤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판단하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그 아파트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민간 건설 업체가 이제 건설을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예, 앞으로 뭐 우리 여기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뭐 폭우, 뭐 집중 호우 이런 게 이제 자주 발생해서 앞으로 피해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생기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허가사항 아닙니까? 아파트를 허가하고 사용 승인을 해주고 하는 거는 예, 허가하고 승인하고.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 이 작년에 무너졌던 아파트도 이 차례에 무너졌던 거거든요. 앞에 한번 무너져서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결국은 이제 부실공사였다는 얘기거든요. 부실공사는 뭐 배수 계획을 그 높은 옹벽을 치면서 배수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보강토로 갖고 그냥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건설 건축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업 아파트라든지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책임감리라든지 감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실제 뭐 말씀처럼 뭐 부실시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난조 또 차후 관리 뭐 소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업 승인이나 아파트가 중단하면 이 하자 보증서라는 게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토공사나 이런 부분은 하자 기간이 일단 5년이거든요.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단 뭐 공사 중이라도 그런 부분에 좀 더 토목공사나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작년에 그 피해 입었던 옹벽이 대부분 누가 봐도 배수 시설이 부실했다는 거였거든요. 그 높은 옹벽에 몇십 미터 되는 옹벽에 배수 구멍이 거의 전무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아니 보강토 옹벽은 배수보다는 자체에서 그거기 때문에 배수 구멍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강토에.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공법을 달리 해야죠. 물론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 전문 분야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런 예산을 3억 원 한도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 예산으로 있는 돈이라고 조례가 있으니까 막 주는 건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될 게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건설 건축 과정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그러니까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우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토공사 공사 부분에 대해서 뭐 진행 과정에 이제 아까 말씀처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절차에 따른 뭐 증빙서라든지 뭐 그런 걸 제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방안을 한번 강구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특히 토목공사에 있어서 그런 대규모 뭐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나 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호 의원님.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상문동 아파트의 재난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돼서 제가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소목 공동주택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2조의 정의 부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란 이래가지고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주차장, 옹벽, 사면, 담장, 보안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 및 부대 시설, 복리 시설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지금 이 사후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설하려고 하는 거. 기존 사후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 자체는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하는 그 용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약간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공용 부분이란 거를 이 두 법에 따른 공용 부분보다 좀 축소해 놓은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제 5조 2 보면 2항에 보면 재난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된 이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다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그럼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4호를 구체적으로 해준 건 좋은데 오히려 이리 되면 좀 범위를 줄이는 것 같은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공용 부분은 구조상의 공용 부분, 뭐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를 축소해 놓은 게 됩니다. 이 승강기,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이 뭐 주차장이 뭐 지하 주차장도 포함되기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두 법에 따른 구조상의 공용 부분은 기본 구조물 같은 경우는 뭐 외벽, 지붕, 기둥 이런 게 있을 거고 공용 통로에 해당되는 거는 뭐 복도,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 이런 게 될 거고 설비 시설은 지하 주차장, 기계실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규약상의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대 시설 및 뭐 공용 부분, 뭐 등기부상의 공용 부분으로 뭐 등기가 돼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에도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 내라든지 그게 포함된 공용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어차피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 외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뭐 기존에 우리의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000세대 이상 6천만 원까지 주는 거를 제외한 공용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 부분이 많지. 그런 일단 관리 노화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관리 어떤 부분 어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용 부분이 겹치지만은 또 이제 재난재해 부분을 한정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게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뭐 사회 재난을 해가지고 뭐 이 뭐 원인 불명상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별표로 하는 그 재난에 의한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하는 그 보조금에 맞춰서 이걸 집어넣었다는 데 이해는 되는데 오히려 추후에 발생할 게 어떤 재난이라는 개념을 보면 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도 포함된다고 보면 이거는 그냥 4호는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기존 법대로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본 취지는 실제적으로 취지인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봤을 적에 우리가 사회재난보다는 자연재난에 좀 치중을 줬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사회재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구상도 할 수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보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재난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긴 한다면 범위는 되지만은 지금 상황은 우리가 태풍이나 재해 기간에 발생된 어떤 집중호우나 강풍이나 뭐 태풍이나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이렇게 좀 잡아주는 어떤 이런 역할이다 봐지는 부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공동주택 지원 해갖고 또 따로 가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외벽이 좀 노후됐다가 떨어지는 어떤 태풍 때 떨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커버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요 법에는 조정해 놓은 게 자연재난 부서에서 이게 대한 재난에 대한 원인 구명이 되고 안전 진단이 필요하면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재해에 의한 피해다라고 판단됐을 적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너무 큰 범위보다는 이번에는 저도 뭐 정확하게 뭐 건축거기라서 그거 하지만 저희들 좀 이 범위 안에서 좀 움직여 보고 또 사용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챙겨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 기존의 정의조항에 4호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택 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보면 이게 4호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 5조 2 이런 데부터 공동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런 부분은 집합건물법이나 공동택 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고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택 보조금으로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해서 주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금액 우리가 1000세대에 6천만 원까지 주는데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금 별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4호를 정의 규정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기존 4호를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제5조 2에서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예. 주택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집합건물법에 보면 이제 공용 부분이랑 전용 부분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의한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오히려 조금 사면이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정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집합건물법에 따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뒤에 등해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포괄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더 포괄적인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게 기본 구조물 건물 내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옹벽이나 사면 이런 부분 보안통비에서 문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재난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그러면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려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뭐 공동주택의 용의 정의는 관련 법 및 우리가 하는 뭐 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저희는 지금 제2조 제4호에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5조 2 신설 부분도 저희 조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상위 법령이 적용 배제된다 그런 건 아니죠.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돼야죠. 네네, 적용은 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조례 안에 지금 정의를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통일해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이라고 딱 정의를 했거든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상위 법령 우리가 조례라도 상위 법령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범위를 지금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근데 지금 집합건물법에 따르게 보면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 대상은 그 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사실상 이제 해당되는 그 조건이 공동주택관리
법이랑은 별개거든요. 제 말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4월을 공동태 공용 부분이라 하면 관련 법에서 정한 공용 부분 및 뭐 우리가 옹벽 사면 뭐 담장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낫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 기존 법에 추가적으로 네네. 우리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그러면 이걸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기존 법에다가 플러스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정의에서 집합건물법에 대한 정의를 뺀 부분은 아니고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냥 정의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그 부분은 뭐 일부 수정하는 것도 뭐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면이나 옹벽 부분을 이제 그게 들어가야 네, 되니까. 광범위하게 들어간다면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어차피 같습니다. 이게 뭐 자연 재난이나 재난으로 발생된 우리 공동택 입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혜택을 주는 조례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가 강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잖아요. 그 우리가 그 지자체나 우리 지방의회가 그러면 오히려 뭐 이게 나중에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위법령은 적용되니까 상위법령 및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도 발생되면 우리가 하겠다. 뭐 우리가 해봤자 이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뭐 최초에 발생된 원인도 우리가 뭐 때문인지 알고 있고 보항토 옹벽 위에 벚나무가 있고 벚나무가 흔들리면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횡단 배수로 배수관을 그 벚나무 뿌리가 가지고 그걸 파손하면서 빗물이 들어오면 우리 옹벽 쪽으로 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벚나무가 흔들리고 빗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항토 옹벽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최초 우리 원인 자체는 오히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용 과정에서 그리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가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수혜를 주고 주민들한테 좀 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차피 이 조례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수혜를 주는 형태의 조례가 되려 그러면 기존 법령에다가 우리가 플러스해 주는 형태로 그 팀장님 김영익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옹벽이나 사면 뭐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김영규 의원님. 예, 그 우리 행안부에서 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여기 일부가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전혀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이제 그 뭐 제4조 1항 제2호에 보면은 이제 주택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주택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표를 건드리면 얘도 건드려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조금 본 취지가 지금 돼 있는 거에 보완하기 위해 갖고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차피 상위 법령은 적용되는 거고 여기다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거 준용하는 걸로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669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단지가 많고 관리 주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단지 내 옹백도로 주차장 및 공용 부분에 재난 피해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 사업에 대하여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조례간 체계를 정비하고 단지 규모 유행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공용주택 공용 부분 정의를 추가합니다. 공용주택 공용 부분을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2조 제4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단지 규모와 무관하여 공용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 재난 피해 공용 부분 복구 지원 기준을 준용합니다. 재난 피해로 인한 공용 부분 복구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세부 기준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5조 2 및 별표 1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간 재난 복구 지원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집행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재난 복구 예방 사업을 명시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재난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특성상 재난의 발생 여부와 빈도, 규모 및 복구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확정이 어려워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를 가름합니다. 205페이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조문 내용입니다. 제2조의 제3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제6항을 신설하여 제7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 비율 및 상한액 및 세부 기준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5조 2 및 별표 1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 제11호 중 재난 재해복구를 재난 재해예방으로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을 위안으로 각각 개정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3호로 조정하는 한편 같은 조의 제12호를 신설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복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검토 사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관리자 부재와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안전 및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복구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행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므로 담당 부서는 최대한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앞서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있어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정의의 내용과 또 지원의 내용들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
하나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 별표 2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한액은 단지당 3억 돼 있는데 세대당 지원 한도 이게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 세대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세대당 지원 한도는 그 세대수 의무관리 공동주택 계산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로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소금에 무한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을 이게 하기 보면 마치 맞습니다. 이제 세대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아,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게 조례를 아는 분들 같은 이게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계산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